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A라는 투자 사업이 있는 겁니다. A라고 하는 투자 사업이 있는데 이 투자 사업의 순현가가 0보다 크다고요. 그럼 채택입니까? 기각입니까? 채택이죠. 그럼 내부 수익률은 요거 수익률보다 크게 나오는 거죠. 앞 시간에 할 때.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현가법을 기준으로 하면 채택을 해라는데 내부 수익률법을 기준으로 했더니 기각을 해랍니다. 그렇다면 어찌되었든 채택을 하든 기각을 하든 결정은 해야죠.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우수한 투자 대안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순현가와 수익성 지수 어느 쪽이 더 우수한 투자 대안일까요? 그냥 느낌으로. 왜 순현가가 우수할까요? 제일 첫 번째 있었잖아요. 순현가,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 있으니까. 이 녀석이 우수합니다. 기억하세요.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우수한 투자 대안이다? 순현가법. 이유는 그냥 이유는 일단 나중 문제고 이게 좋다. 어느 게 좋다? 순현가가 좋다. 왜 좋다? 그냥 좋다. 그냥 좋다. 일단 그냥 좋다는 거 기억해요. 자, 지문이 상당히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을 찾느냐? 답 찾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얘가 안 좋다는 의미의 지문이면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일단 무조건 좋다는 의미로 지문이 나와야 돼요. 그래 옳은 표현이에요. 감 잡으시겠습니까? 자, 들어갑시다. 대부분 다 시험 문제는 얘입니다. 얘. 그럼 이제 왜 좋다고 하는지 따질 거예요. 왜 좋다고 말하느냐? 첫 번째, 얘는 반드시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킵니다. 반드시 부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런데 얘는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킨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할 거예요. 자, 교과서 369. (369페이지) 더보기 나와 있습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거기다가 별 표시 1개. 그리고 한 장 뒤로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더보기에서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투자 대안 A, B, C, D 4가지가 있고요. 필요 자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순현가는 의사결정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0보다 크면 됩니까? 그럼 거기 나와 있는 A, B, C, D 중에서 0보다 작은 것은 없다, 그죠? 그러니까 A, B, C, D 모두 다 투자할 수 있는 대안들이에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기준이 뭐였습니까? 요거 수익률이죠. 그럼 요거 수익률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요거 수익률이 10%라고 전제할게요. 그럼 모두 다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순현가법만 찾으세요. 순현가.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순현가. 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제일 먼저 어디에 투자하실 겁니까? A. 그 다음에요. D.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 우선순위 파악하시고요. 앞으로 한 장 넘겨서 B를 보세요. B. 큰 2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의 극대화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B. 우선순위. 아래 표를 이용해서 순현가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A, D, C, B. 넘겨봅시다. 맞는지. A, D, C, B. 맞습니까? 예. 이제는 내부 수익률만 보세요. 내부 수익률만. 내부라는 단어가 붙어서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그냥 수익률인 거예요. 수익률. 수익률은 큰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큰 게 좋은 거죠. 자, 그러면 내부 수익률 우선순위 배열합니다. 첫 번째 D, C, A,
DCAP 앞으로 넘겨서 맞는지 확인하고요. DCAB 맞습니까? 예. 자, 다시 넘기세요. 자, 그런데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앞으로 넘겨서 보면 C를 보세요. 우선순위를 비교하자 그랬습니다. 가용자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 얼마라고요? 자, 1억이라고 딱 전제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넘기세요. 순영가 찾으세요. 순영가. 순영가 찾았습니까? 제일 먼저 어디에 투자할 겁니까? A. A에 투자하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1,000만 원. 대신에 얼마를 투자합니까? 5천. 내 수중에 지금 돈이 얼마가 있는 거죠? 1억이 있었죠? 5천 투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아있습니까? 5천 남아있죠. 두 번째 어디로 갈 겁니까? D. D는 지금 4,500이니까 투자 가능한 돈이죠? 그럼 투자했습니다. 그럼 얼마가 들어옵니까? 900. 자, 그러면 다시 오세요. 순형가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면 제일 첫 번째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A. 두 번째는요? D. 합치니까 내 수중에 돈이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1,9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는 내부 수익률법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내부 수익률법 첫 번째 어디에 투자할 겁니까? D. D에 투자하니까 얼마가 들어옵니까? 현금은 900만 원 들어오네요. 대신에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4,500을 투자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디로 가실 겁니까? C로 가야 됩니다. C에 투자하니까 800 들어오죠?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그럼 총 1억 중에서 얼마를 투자했죠? 8천. 얼마 남아있습니까? 2천 남아있죠. 2천 가지고는 A든 D든 투자는 불가능해요. 그죠? 가면 끝. 내부 수익률법으로 의사결정하면 어디에 투자하는 거? 첫 번째 D. 그 다음에는요? C. 그랬을 때 얼마가 들어옵니까? 순형가법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1,900만 원 유입. 내부 수익률법으로 의사결정하면 1,700만 원 유입. 따라서 순형가법은 투자자의 부를 반드시 극대화시키지만 내부 수익률법은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뭐가 좋다? 순형가가 좋다. 왜 좋다? 다시 왜 좋다? 부의 극대화. 자, 앞으로 다시 넘깁니다. C입니다. C.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가세요. 그러나 순형가법에 의하면 투자 재원 1억을 한도 내에서 선택하면 A와 D를, 이 경우 투자 자금에 대한 순증가액은 1,9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그 다음부터 갑니다. 시작. 그래서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다. 자, 다시 칠판으로 오세요. 두 번째는 R입니다. R. 레이트. 아까 거기 뭐였습니까? 할인율. 밑에 R. 1 플러스 R 할 때 R. 요걸 할인율이라 그랬다, 그죠? 또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익률. 근데 얘 본래 자기 이름은 아니. 원래 자기 이름은 이렇게 돼요. 뭐라 부른다고요? 제자 빼고 읽으세요. 투자자 빼세요. 일단 요거는 다 기억합시다. 시작. 재투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 수익률 또는 할인율. 그런데 순형가법에서 아까 할인율이 뭐였습니까?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뭐였습니까? 내부 수익률. 그런데 이 수익률보다는 이 수익률이 중요한 수익률입니다. 자, 잘 생각해봐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얘는 없으면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수익률보다는 우수한, 의사결정에서는 우수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내부 수익률을 우수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있는 순형가법이 그래서 우수하다는 얘기입니다. 369 더보기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반적으로 순형가법이 내부 수익률보다
투자 중고로서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랬습니다. 1번 뭐라고요? 재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할인율이라고요. 할인율이 우수하다. 동그라미 1번, 2번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1, 2, 3 일단 다 확인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말들이 어렵다, 그죠? 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답 어렵구만요. 동그라미 2번 찾아요. 동그라미 2번. 순형가법에서는 재투자 수익률이 뭐다?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은 뭐다? 내부 수익률. 그것만 체크하세요. 그리고 오세요. ABC 세 가지 구체적으로 합시다. 어디에 투자할 겁니까? 불러봐요. 주식에 투자하고 또요. 예금에 투자해 봅시다. 공이다 100을 투자하는 걸로 전제합시다. 자, 주식에 100을 투자했더니 130이 들어왔습니다. 부동산은 150이 들어왔습니다. 예금 110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 보시고 IRR 구하세요. 얘는 몇 프로? 30%. 내부 수익률. 얘는 30%. 얘는요? 50%. 얘는 10%. 계산 문제도 잘합니다. 뭐 반응이 없어요. 이게 뭐 잘하는 겁니까? 이거 하게끔 해놨는데. 잠깐 보세요. 잘 봐요. 네, 자, 이게 각각의 내부 수익률입니다. 왜 30%죠? 왜 50%죠? 왜 10%죠?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수도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요새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죠? 뭐 질문도 아직 안 했는데 벌써부터 안 하랍니다. 벌써. 자, 할까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내 자금을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현금을 그냥 들고만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어딘가 투자를 해야죠. 그러면 최소 얼마를 준다고 하면 투자할 겁니까? 자, 얘기합시다. 최소 얼마를 준다고 하면 투자하시겠습니까? 은행 이자율보다 많이 준다면, 그래 가령 그게 한 5%라고 합시다. 자, 요거 누가 결정했죠? 내가가 아니고, 시험에 내가가 뭡니까? 내가가 투자자가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투자 주체가. 자, 요거 누가 결정했죠? 투자 주체. 그러니까 요거 수익률 누가 결정합니까? 투자 주체가 결정해요. 그런데 요 30% 누가 결정했습니까? 얘가 결정한 거예요. 그죠? 예. 요거 누가 결정했죠? 그럼 다시 말하면 내부 수익률은 누가 결정합니까? 응? 투자 대상 자산이 결정해요. 요거 수익률은 누가 결정합니까? 투자 주체입니다. 인생의 결정은 내가 해야 돼요. 그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죠? 내가 갑이 돼야 돼. 근데 이거는 내가 갑이 못 돼요. 이 녀석들이 갑이야. 그래서 얘가 좋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어려운 표현인데 이거 메모할 거예요. 자, 교과서 1번의 동그라미 2번. 순형가법은 재투자 할인율로서 뭘 사용한다고요? 요구 수익률 돼 있죠? 그 요구 수익률 동그라미 했습니까? 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투자 주체. 투자 주체가 결정한다고요? 369페이지 더보기 1번 재투자 수익률이 우수하다의 동그라미 2번. 그런데 순형가법은 재투자에 대한 할인율이 뭐다? 요구 수익률. 그래서 요구 수익률 동그라미 했죠? 그 위에다가 뭐라고 쓴다고요? 투자 주체. 자, 그리고 바로 뒤에
내부 수익률을 재투자에 대한 할인율로 사용되어 있죠. 내부 수익률 위에다가 뭐라고 쓴다고요? 투자 대상 자산. 내부 수익률은 투자 대상 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수익률은 투자 주체가 결정하는 거예요. 투자 주체가. 자, 근데 방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이 5%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방금 말씀했습니다. 뭘 근거로 했습니까? 그래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 5%가 아니겠죠. 10% 달라고 하겠죠. 더 좋아진다면 20% 달라고 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우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기회비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렇지 못해요. 내부 수익률은.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우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2번은 부의 극대화다 그랬고요. 넘겨볼까요? 자, 3번 보세요. 3번. 다음 페이지. 3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제목. 복수의 내부 수익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더보기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복수의 내부 수익률. 370페이지. 페이지 찾아요. 370 더보기. 더보기가 두 개가 아니라 페이지가 바뀌면서 거기 더보기라는 표현을 하나 더 해놓은 거예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3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간단해서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125를 투자했더니 137이 들어왔습니다. IRR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그저 바라보는 것은 지금 계산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계산기 안 누를 겁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125를 투자했더니 얼마요? 17만큼 많이 들어왔네요. 계산기 누르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 놉니까? 아니요. 125를 투자했다고요. 아, 이게 10이라고요? 아, 예. 12. 그러니까 얼마 나옵니까? 0.096? 자, 그럼 이게 몇 프로라고요? 9.6%라고 되어 있네요. 9.6%. 자, 계속 갑시다. IRR을 다시 한번 봐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갖게 하는 할인율입니다. 갖게 하는 할인율. (130을) 투자했대요. 그랬더니 얘가 170이 들어왔대요. 그럼 이 둘을 일치시키는 R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 계산하면 어떻게 구하느냐면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하여 임의적으로 5%를 대입했더니 5%보다는 큰 것 같아요. 그럼 10% 대입해요. 그럼 10%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럼 또 9%, 8%, 이렇게 자꾸 낮추는 겁니다. 이것을 보감법이라고 그래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 다 한 단어인데 어디 거짓말 하려고. 자,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행 착오법이라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풀 때 말입니다. 문제는 모르겠는데 밑에 보기들을 하나씩 문제에 대입하다 보면 딱 떨어지는 답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 게 시행착오법이에요. 구경은 잠시 해볼게요.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369. 재료에 참고하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겠습니까? 단어 그대로입니다. 참고만 하는 거예요. 시험과는 관계없어요. 그냥 용어만 한번 구경해 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가령 여기다가 12.7% 대입했더니 일치될 수도 있고요. 15.6%를 대입했더니 일치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 보세요. 내부 수익률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 투자 대안에 IRR이 여러 개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수의 IRR 이 말입니다. 자, 교재 갑니다.
370. 동그라미 1. 투자 자금이 기간 초에 한 번만 투입되는 사업을 전통적 투자 사업이라고 하고, 그 말은 몰라도 괜찮아요.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중기 등등에 투자할 때를 비전통적 투자 사업이라 한다 그랬는데, 자, 가볍게 들어보세요. 자, 방금 이 경우는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130을 투자했죠. 130을 투자해서 170이 들어왔대요. 몇 번 투자했습니까? 한 번 투자했죠. 이거는 전통적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30은 1월 1일 날, 그리고 3월 달에 가서 120, 7월 달에 가서 100 이렇게 투자를 했답니다. 이렇게 여러 번 투자를 하게 되면 그때 IRR이 변해요. 이런 경우에는 IRR이 여러 개 놓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비전통적 투자 사업의 경우 자금 투입 횟수에 따라, 자, 거기까지는 몰라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부터 갑니다. 시작. 자, 체크하세요. 그리고 방금 그 부분, 읽었던 부분을 갈로로 묶으세요. 자, 가봅니다. 다시. 한 가지 투자 대안의 내부 수익률은 여러 개가 발생할 수 있다. OX. O. 방금 여기서 했는데요. O. 자,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을 못해요.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을 못한다고요. 의사결정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현가를 다시 구해서 의사결정합니다. 자, 다시. 한 가지 투자 대안에 IRR은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의사결정 못한다고요. 사용 못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순현가를 다시 구해서 재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우수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순현가가 우수하다는 뜻이. 자, 계속 보겠습니다. 방금 체크하신 부분요. 자, 이럴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곤란하다까지 체크하세요. 의사결정의 충고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기 곤란하다. 자, 그 다음 다시 들어갈게요. 순현가 시작. 예, 체크하시고요. 그럼 세 가지로 딱 나눠서 기억합시다. 동그라미 2번에서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예, 2개 이상의 내부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다. 하나. 두 번째는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요? 순현가를 구해서 의사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게 중요하다? 우수하다. 순현가가 우수하다. 가치 합산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자, 계산해봐요. 자, 고도리 칩니다. 첫 번째 게임 100원 땄습니다. 두 번째 판 50원 잃었습니다. 세 번째 판 70원 땄습니다. 결과 나는 120원 땄습니다. 그게 가치 합산 원칙이에요. 그것은 순현가는 가능해요. 왜? 금액적인 접근이니까. 1이다, 5다, 3이다 이런 뜻이니까. 그런데 얘는 5%, 10% 이런 거죠. 가치 합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순현가가 좋다 이런 뜻입니다. DCF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파트를 건드렸습니다. 난이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건 정상 아니에요.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리고 기억합시다. 그럼 나머지 조금만 더 볼게요. 367로 갑시다. 순현가법입니까? 순현가법. 예. 동그라미 3번의 특징. 특징의 동그라미 2번 찾으세요. 특징의 동그라미 2번 들어갑시다. 시작. 그거는 체크했습니다. 자, 이제 왼쪽 페이지로 갑시다. 왼쪽 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박스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마 거기에 뭐라고 막 낙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보유 기간 동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보유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자, 거기까지가 바로 위에 박스로 올라갔을 때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라고요. 방금 읽으신 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라고요. (358페이지) 큰 2번 현금 흐름의 측정. 현금 흐름의 측정 찾았습니까? 그 뒤에 메모되어 있는 것 읽겠습니다. 시작.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 더하기 처분 시 발생하는 수익, 이 둘을 합친 게 현금 유입이에요. 이게 현금 유입. 자, 되돌아갑니다. 366. 자, 그럼 두 번째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소득 이득이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처분 시에 발생하는 수익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본 이득이라고 한다. 366. 두 번째 박스. 내가 혼란해. 자, 두 번째 박스 안에 들어가요. 보유기간 동안 되어 있습니까? 이걸 동의어 뭐라고 했습니까? 소득이득 더하기 처분시 뭐라고요? 자본이득. 그러면 이 TCF 세 가지는 수년가만 그런 거 아닙니다. TCF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다 고려하는 거예요. 디귿, 오른쪽 페이지 특징 디귿으로 갑니다. 투자안의 모든 현금 흐름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바로 뒤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고려한다고요. 근데 디귿은 수년가만 그런 게 아니라 TCF 공이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고려하는 내용들입니다. 계산 문제는 이번 과정에서 다루지 맙시다. 계산 문제는 3월달 과정에서 계산 문제 다룰게요. 이 내용만 알면 계산 문제는 간단합니다. 계산 문제는 쉬워요. 자, 이상이 수년가법입니다. 355페이지 가세요. (355페이지) 갔습니까? 예.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박스 위에, 표 위에 여백만 초. 자, 그 여백에다가 정리를 할 건데, 자, 먼저 그 355페이지 그 내용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위에. 이게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화폐 시간 가치가 뭔지. 알기는 알겠는데 말을 못하겠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관계를 고려하는 거죠.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TCF밖에 없습니다. 어떤 게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겁니까? 이게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가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겁니다. D와 C와 F 중에 제일 중요한 것. D.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세요. 할인. 할인하게 되면 무슨 가치를 알게 됩니까? 현재 가치. 자, 다시 갑니다. 별 내용도 아닌데 시험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계속 나올 거예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TCF. TCF 종류는 세 가지. 시작. 우리말로 시작.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그런데 D와 C와 F 중에서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D가 이겁니다. D가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D가. 근데 D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할인 또는 현가. 이 뒤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던 불문하고 할인자나 현가자가 붙으면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전부 다입니다. 메모하세요. 거기다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수백 가지입니다.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다 암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인 현가로 다 묶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내용들 중에서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DCF밖에 없어요. 근데 DCF의 종류가 세 가지라는 기억하고요. 거기서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개념은 D라는 게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이고, D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할인 내지는 현가가 되니까 할인자나 현가 뒤에 어떤 단어가 붙는지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럼 또 종류를 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붙든 불문하고 할인자나 현가자가 있으면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교과서는 404페이지 27번 문제 시작합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은 TCF입니까? 그러면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은 TCF 아니죠? 아닌데 현가자가 붙었대요. 그럼 시간 가치 고려하는 것이고, 1번에 나와 있는 회계적 수익률법 TCF 아니죠? 아닌데 현가자나 할인자가 안 붙었으니까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회계적 수익률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외우는 건 안 돼요. 앞에 할인자나 현가자가 붙어버리면 고려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딱 지금 방금 했던 저 방식대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다? TCF, 그리고 할인자나 현가자가 붙는 모든 것. 자, 28번 문제. 28번 문제, 동그라미 1번, 2번 결정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수익성 지수법이나 순현재 가치법은 TCF죠. 따라서 시간 가치 고려하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단순 회수 기간법이나 회계적 이익률법은 TCF 아니죠. 그런데 앞에 할인자는 현가자가 안 붙어 있으니까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지문도 한번 볼게요. 3번 확인하세요. 3번 무엇은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땡땡 수익률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땡땡 수익률이 나오면 무조건 그 기준은 뭐가 된다? 요구 수익률. 그리고 기준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런데 3번 지문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기각. 동그라미 4번 확인하시고요. 어림셈법 중 순소득 성수법의 경우, 여기까지는 없어도 상관없죠. 성수값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은데 크다네요. 그럼 결론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뒤에도 안 좋다는 말이 나와야죠. 그럼 자본 회수 기간은 길다 이래야죠. 5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쪽이 우수하다? 순현가법이 우수하다. 왜? 이것저것 때문에. 첫 번째 뭐다? 부를 극대화시킨다. 두 번째는 재투자 수익률 또는 할인율이 우수하다. 순현가법에서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에서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 그런데 요구 수익률은 누가 결정한다? 투자 주체가. 내부 수익률은 투자 대상 자산이. 그리고 IRR은 어떤 문제가 있다? 복수. 여러 개의 내부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의사결정 못한다. 그럴 때는 다시 순현가를 구해서 의사결정한다. 그러므로 순현가가 우수하다. 오른쪽 29번 문제. 동그라미 1번 확인하세요. (1번) OX X 뭐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게 틀린 거죠. 그게 답입니다. 2번 봅시다. 2번 결정하세요. 수년가 정의죠. 막연하게 읽고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형가. 형가 2개 있는지 빨리 찾아요. 2개 있습니까? 자, 그럼 하나는 됐고, 두 번째는요? 비교 동그라미. 비교나 차익이나 같다 그랬죠. 그럼 정확합니다. 3번 봅시다.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는 얼마로?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게 원칙이지만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수년가가 뜨면 무조건 0, 수익성 지수가 뜨면 무조건 1. 4번 결정해 보세요. 맞습니까? 예, 오세요. 일반적이라면 채택이면 채택이고 PI도 채택이다 그랬죠. 그러면 수년가가 0보다 크다. 채택입니까? 그럼 IRR은 요거 수익률보다 크다. PI는 1보다 크다. 그게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채택을 해라고 하는데 기각하라고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 한쪽은 타당성 있는 사업이 다른 쪽은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형가법을 기준으로 의사결정한다고요. 왜요? 이유는 조금 전에 했던 이유 때문에. 동그라미 5번은 일단 됐고 다음 30번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그럼 30번 문제만 하고 이제 끝냅시다. 30번 해보세요. 답은 쉽다, 그죠? 답은 몇 번? 자, 그럼 조금 더 볼게요. 자, 1번 봅시다. 그렇게 놓으면 다 못 찾아요, 그냥.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 다시. 이익률. 오세요. 이익률. 수익률 다 똑같은 얘기네요. 자, 앞서 이렇게 했습니다. 100을 투자해서 120이 들어왔다. 수익률은 몇 프로? 20%. 그게 내부 수익률이든 회계적인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수익률이라고요. 자, 그럼 20% 어떻게 구했는지 부르세요. 응? 얼마 투자했다? 100. 얼마가 더 많이 들어왔다? 자, 분모 이름 말해봐요. 예, 투자액. 20은요? 수익. 맞는지 봅시다. 연평균 그런 단어 신경 쓸 거 없어요. 순이익, 이익 보이네요. 그 다음에는요, 투자액 보이네요. 자, 그럼 이름 정해봅시다. 이때 20을 뭐로 본 겁니까? 순이익으로 본 거고, 또 100을 투자액. 자, 부모부터 시작. 투자액에 대한 순수익, 순이익,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분자부터 순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눈 값 확인하세요. 맞는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외우려 하지 말자고요. 어떤 게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던 이익률이나 수익률은 똑같은 거예요. 무조건 이 방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됐고, 동그라미 2번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뭘 찾았습니까? 형가. 두 번째 각계. 오케이, 끝. 여기까지 두 문제. 그런데 마지막에 방금 다루었던 부분요. 화폐 시간가치. 내용은 별거 아닌데 방금 문제 풀 때 문항수로는 아주 많이 나왔어요. 단독 문제이든 지문 하나이든 허벌나게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시다. 쉽죠? 별거 아니죠? 자, 별거 아닌 걸로 합시다. 별거 아닌 거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